7주차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쪽에 3회87 문제풀이 관련돼가 질문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여기서 힘이 250이 있으면은 요거 자체에 의해서 우력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죠. 우력에 의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력에 의한 모멘트는 250 곱하기 요 두 개의 길이죠. 180mm 이걸 250 곱하기 0.18m를 하면은 요 뉴턴이죠. 하면은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45 뉴턴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동일한 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모멘트가 하나 그려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게 그려진 거잖아요. 지금 힘이 하나가 있고 모멘트가 하나 있고 요거하고 동일한 어떤 이퀴발렌트한 거를 그리는데 그거를 힘 하나로 그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포스 하나로 여기가 900뉴턴이니까 이게 900뉴턴 이때의 거리 x가 얼마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점에서의 모멘트가 이 점하고 0. 얼마였어요? 45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y 방향으로의 힘은 900 동일한 거죠. 그래서 모멘트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900 곱하기 x 이꼴 45 이건 뉴턴 미터고 뉴턴이고 미터가 되니까는 x 이꼴 0.05 미터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이게 지금 여기서 힘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900뉴턴이고 여기가 0.05m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동일한 걸로 만들려고 하면 일단 요걸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게 900뉴턴이고 여기서 힘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힘하고는 서로 간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캔슬 아웃 돼서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은 요거는 우력에 의한 모멘트잖아요. 모멘트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력에 의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힘 요거는 살아남고 우력에 의한 모멘트는 지금 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 뉴턴이고 이게 900 곱하기 0.5를 곱하는 거죠. 여기 길이가 지금 0.5잖아요. 0.5를 곱하니까는 이게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기 학생은 우력에 의한 모멘트를 그릴 때 이거를 이퀴발렌트를 할 때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가 모멘트가 두 개가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내가 풀이한 거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수업 진행하기 전에 그 견학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 지금 정력학 수업 받는 학생들하고 우리 A2Z라는 A2Z 오토노머스 자율주행하는 스타트업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여 가지고 거대한 실험 장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서울 본사 같은 데 가면 잘 없었는데요. 그래도
대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1학년 때 가질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을 지금 이야기를 컨트롤 윅스를 가려고 했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는 11월 달에 너무 바빠서 조금 12월 달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는 또 다른 곳을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분하고는 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메신저나 그런 걸로 한두 번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여기가 스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스트리스라는 회사고요. 자율주행을 할 때 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정밀 지도를 만드는 회사고요. 연세대학교에 이분은 토목공학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스타트업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도 홍대 근처 신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뭐 와도 괜찮다고 해서 11월 달에 견학하는 거를 이분하고 1시간 미팅하는 걸로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박일석 대표하고 1시간 미팅하는 거를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여기로 두 번이 이벤트를 조치에 만들게 됐는데요. 가능하면은 1차에 참석한 사람이고 2차에는 뭐 또 새로운 사람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지금 2차에 카톡방에서 지금 벌써 한 10명 정도 모집한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원래 컨트롤 윅스가 했지만 여기로 그냥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세한 일정은 아직 안 정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치고 11월 달 정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5장 3절에 도심의 추가적인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보에 작용하는 분포화종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심플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가 10m라고 합시다. 이거 딱 중간에 여기서 오고 반반이면 여기서 100N이라는 힘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일단 살펴봅시다. 반력하면은 물론 정력학에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AB고 FB를 해서 두 번째 여기서의 모멘트가 제로이고 따라서 FB는 100 곱하기 2분의 1은 50 이거 따라서 FA도 5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100N이죠. 이게 비율이 여기에 10이고 5고 5면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50N 그냥 힘이 반반씩 이거를 시메트릭이니까 반반씩 힘을 스포트하면서 지탱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100N이 있고 그냥 여기 1이고 3이고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FA가 있고 FB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다 하면 됩니다. FF 플러스 FB 이꼴 여기에 100N FB 이꼴 FB 곱하기 4는 100 곱하기 1 따라서 FB는 100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4분의 요 100의
100이라는 힘에서 곱하기 4분의 1. 요거는 100이라는 힘에서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조금 더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100이라는 뉴턴이 있으면은 가까운 데에서 좀 더 힘을 받쳐줘야 되겠구나. 100 곱하기 전체 비율에서 4분의 3. 이 전체 비율에서 먼 데서 조금 적게 받쳐주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 비율에 따라서 이 100이라는 뉴턴이 있으면은 어차피 이 두 힘이 100을 양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5가 되고 75가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받쳐주는 거잖아요. 먼 데에서 더 적게 받쳐주고, 그 원리는 이 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트가 제로가 되려면은 100 곱하기 여기가 1은 2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이꼴이 되기 때문에 먼 데서 조금 힘 적게 받쳐주고 가까운 데서 힘을 많이 받쳐주는 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감각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100이 있고 여기서 100이 있다. 두 힘이 반, 요거는 반이고 요거는 이런 식 4분의 1을 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힘에 의해서 50이 받쳐주고요. 요 힘에 의해서 여기가 가까운 거는 많이 받쳐줘야 되니까는 45, 25가 받쳐줘야 됩니다. 맞죠? 여기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반반씩 가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125가 되고 75가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플빔에서 심플빔이라고 하는데요. 모멘트가 없이 그냥 힘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그런 느낌도, 여기 100이면은 여기가 1대 3이면은 여기가 75고 여기가 25겠구나. 이 100을 1대 3으로 비율을 나누는데 여기서 가까운 데가 좀 더 힘을 많이 받치고 있고 먼 데가 힘을 적게 받치고 있겠구나. 이 정도의 감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엔지니어링 센스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장 5절에 원래 도심의 추가적 응용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이 조금 전에는 이렇게 집중하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집중하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힘 하나가 딱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지금은 분포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분포하중인데요. 분포하중은 힘이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힘의 크기를 해당 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교과서에 262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m라고 합시다. 1m라고 하고 분포하중을 지금 여기 스몰 w라고 했는데요. 100 뉴턴 여기 10m라고 합시다. 10m라고 하고 100 뉴턴 per m라고 표시를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1m당 단위 미터당에 10뉴턴이 작용한다는 거니까요. 이 전체의 힘은 단위 10뉴턴 미터 단위 길이당의 뉴턴 곱하기 전체의 미터가 10미터니까는 100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 힘을 다 합치면은 100뉴턴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포하중이라는 것은 분포하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분포하중은 단위 길이당 얼마의 힘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가를 분포하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단위 길이당의 힘이거든요. 단위 길이당의 힘이니까는 여기 있는 빔에서 모든 힘을 합치려면은 0에서 L까지 dx, 물론 이거는 x의 펑션 오브 x죠. 펑션 오브 x입니다. 여기 펑션 오브 x니까는 거기에서 모든 힘을, 요 단위 하중의 모든 힘을 0에서 L까지 더하면은 실제 여기서 작동하는 모든 힘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표현이 되고, 이게 일정한 힘이었다면, 여기서 일정한 힘이었다면은, 여기 일정한 힘이었다면은 0에서 L까지 원래 펑션 오브 x의 dx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0에서 L까지 그냥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죠. dx가 되고, 이게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우리가 10뉴턴 per 미터였으면 그냥 10이 나오고 0에서 L까지 dx, 이게 거리가 10m였으면 여기가 10이니까는 100뉴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모멘트는 단위 하중에 의해서 여기서 생기는 모멘트들을 일일이 구하면은 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거리가 x가 되고 x 곱하기 이 작은 네모에 해당되는 것의 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다 0에서 L까지 다 합친 것이 O점에서의 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하고 이퀴발렌트냐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거를 구했잖아. 이 전체의 힘이 하나의 포스로서 일단은 표시를 하면 포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퀴발런트한 어떤 위치 x바를 찾으면은 x바는 x바를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게 x바가 되고, 이 x바에서 이 집중 하중이 가해졌을 때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심하고 무게중심을 배웠는데요. 거기 있는 장표를 일단 그대로, 거기 있는 그림을 일단 그대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평판이 있으면 여기 작은 엘리먼트 하나가 있을 때 이 엘리먼트의 무게 mg지만은 아주 작은 엘리먼트니까는 스몰 델타 m의 g가 되겠죠. 그거를 델타 w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도 엘리먼트들이 다 존재를 다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델타 W1, 델타 W2, 델타 W3처럼 여러 가지 힘들이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것들이 동일한 이퀴발런트한 W 값으로 변화를 시키려면은 당연히 W는 이 전체 거를 다 합쳤을 거 아니에요. DW를 여기는 면적이니까는 전체 에리어에 대해서 다 합친 게 라지 W가 될 건데, 그때에 어디로 갖다 놔야지 동일할 것인가를 볼 때에 우리가 X하고 Y 방향에서의 모멘트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이거를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거였죠. 이게 전체의 힘이었고, 그 전체의 힘에 해당되는 것에 이퀴발런트한 어떤 위치 x바는 이 각각에 대해서 했던 것을 전체를, 여기에 팔의 길이죠. 모멘트의 팔의 길이고, 여기에 작은 엘리먼트에서의 무게를 다 합친 거고, 그거를 전체 면적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되니까는 무게중심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W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게 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조금 전에 분포하중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분포하중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분포하중이 존재를 했을 때
분포 화중에서 요 작은 엘리먼트, 작은 엘리먼트의 하중 dw를 전체 길이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이퀴발런트한 어떤 포스 w 하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요 전체의 면적을 더한 거하고 동일해 버립니다. 이렇게 면적을 더한 거하고 동일한 게 뭐냐면은 이 스몰 w라는 게 어떤 힘에다가 단위 길이당의 힘으로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요게 단위 길이당의 힘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전체 길이에 대해서 쭉 더하면은 요거 면적들을 다 합친 것들이 전체의 라지 W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의 이게 집중 하중의 크기는 이 전체의 면적을 곱한 거하고 면적하고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위치에서 표시해야 되는 건데요. 그 표시하는 거는 모멘트가 동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지 W에다가 요 파리 길이가 요거를 OP라고 표시가 되면은 그것이 전체 작은 엘리먼트의 모멘트하고 같아야 되니까는, 그리고 요게 결국은 면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OP라는 거는 하기 때문에 여기 OP 여기까는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는 요 분포 하중에 작용을 합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심에 작용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지금 분포 하중을 보면은 여기가 1500이고요. 여기가 4500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은 이런 일정한 크기의 분포에다가 두 번째는 이 일정한 크기의 분포가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1000m가 되고요. 두 번째 이런 분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1500이고 여기가 4500 뉴턴미터. 요 단위가 뉴턴미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포 하중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3000 뉴턴미터가 있기 때문에 3000 뉴턴미터로 분포 하중을 작용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요. 분포 하중은 집중 질량의 도심에 작용한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분포 하중은 또 뭐하고 같냐면은 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1500에다가 곱하기 6m를 곱하면은 제로에 9뉴턴이 되는 거죠. 9000뉴턴이 집중 하중으로서 작용을 하고, 위치는 이것에 도심에 작용하니까 사각형이니까는 딱 반에 해당되는 곳에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3인 곳에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반반이니까 힘은 여기가 4500 뉴턴을 받쳐주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0이 있고 3000이 있습니다. 3000 뉴턴 미터가 있고 여기가 6m니까요. 6m니까 이 전체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6 곱하기 3000 곱하기 2분의 1은 3이고 9000 뉴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동일하게는 9000 뉴턴이 힘을 가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힘이 가해지냐면은 삼각형에서의 도심은 전체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 따라서 여기가 2m에 해당되는 곳에서
9,000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m고 여기가 4m고요. 그럼 아까 9,000이 있고 2대 4면은 어떻게 되나요? 9,000이 있고 여기서 6분의 4만큼이 많은 부분에 여기가 작용을 하고 여기가 9,000 곱하기 6분의 2만큼 이 가까우니까 여기가 힘을 많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하면은 여기가 3분의 2이고 3,000이면은 6,000뉴턴이고 여기가 3,000뉴턴이 됩니다. 따라서 힘이 두 개가 구해졌는데 이렇게 힘이 구해졌고 이렇게 발력이 구해졌으니까는 전체를 합치면은 이쪽은 이 두 개 합친 것 4,500 더하기 3,000 7,500이 여기서 발력으로서 작용하고 여기는 4,500 더하기 6,000이죠.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1,500뉴턴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다른 문제를 하나가 메리암책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이제 그냥 풀지는 않고 간단하게 감각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파운드의 피트입니다. 그럼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게 있으면 이거 전체의 면적을 구해서 집중하종을 여기에다 작용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120 곱하기 면적이 10이니까는 1200 파운드가 중간에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은 높이의 3분의 1이니까는 여기 6이니까는 4, 2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4고 4니까 8이죠. 여기 8에 해당되는 만큼 이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120이니까는 요 높이가 얼마냐면은 120을 빼면 160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60 곱하기 6 하면은 전체 힘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 전체 힘이 나왔죠. 전체 힘이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힘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 해서 발생하는 거는 딱 반에 해당되는 거니까는 600 480에 해당되는 것은 길이가 비율을 보고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을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구해 가지고 발력을 합하면은 요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메리암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봤던 거는 우리가 분포하종이 일정할 때는 당연하게 전체의 면적에다가 빔이 있으면은 전체 면적을 중간에 작용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두 번째, 심플 빔이 있을 때 삼각형이면은 이 동일한 면적을 일단 다 구하고 그것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에 집중 하중이 있다라고 보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의 도심은 밑변으로부터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일 때는 공식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캔틸레바 빔이라고 합니다. 이게 캔틸레바 빔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외팔보라고 합니다. 외팔보가는 뭐냐면은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완전히 픽스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냥 프리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경계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하중이 오면은 여기서 받쳐주는 게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X축으로의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X축으로의 힘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모멘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력으로서 이런 모멘트가 존재를 해야지 이게 정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반력을 구하는 건데요. 요 R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R 값은 결국은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y 방향으로의 모든 힘의 합은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R 빼기 여기서의 모든 힘의 0에서 L까지 오메가 x의 dx를 한 값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R은 0에서 L까지 여기에 있는 분포 하중을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0에서 8까지 분포 하중이 지금 1000에서 1000이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K 값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W라는 거는 분포 하중이니까는 단위가 뉴턴 퍼 미터, 단위 길이당의 뉴턴인데 요거는 단위 길이당의 뉴턴이 되겠죠. 그럼 요거 전체가 단위 길이당의 뉴턴이 되려면은 K는 m의 4승이 되고 여기가 x 3승이니까 요게 m의 3승의 단위가 되어서 요거하고 곱하면은 전체 합쳐서 미터분의 뉴턴이 됩니다. 따라서 K의 단위는 미터 4승분의 뉴턴으로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1000 더하기 2 곱하기 x 3승의 dx를 하면은 전체 값이 10050 뉴턴이 나오면서 반력을 하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멘트를 구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모멘트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거 이 공식이죠. 요 공식이죠. 어떤 거냐면은 조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조그만 하나의 엘리먼트 하나만 봅시다. 여기를 d 오메가라고 하면은 d 오메가가 x의 힘으로서 8의 길이에 해당되는 모멘트 힘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힘에서 요건 조금 전에 전체 힘은 요거는 면적으로서 구할 수 있는 거죠. x바는 x d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d 오메가가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8의 여기에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x에다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kx 3승의 dx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단위 길이당 하중. 그러면 요걸 두 개를 곱하면은 아주 작은 엘리먼트에서의 하중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되니까요.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요 식인데요. 0에서 8까지 작은 요 8의 길이 x에다가 요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게 1000 플러스 2x 3승의 dx가 요게 아주 작은 엘리먼트 하나에 대한 하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요거에서 구한 것이 x바의 전체의 면적의 하중하고 동일한 위치에 를 구하는 x바를 찾는 거니까요. 요걸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오고 따라서 이게 전체가 4.49가 나오고 따라서 전체 면적에다가 4.49를 곱한 MA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제 문제 두 개를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겠는데요. 메리암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간단하죠. 요거는 4가 되어 있으니까요. 중간에
여기 300이고 500이면 여기 이런 하중이 4뉴턴 4kN 곱하기 0.5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서 힘이 작용을 하고, 그럼 여기가 250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은 전체의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집중 하중 하나를 여기다가 구할 수 있고, 길이 여기에 집중 하중의 위치는 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4의 위치의 비율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2, 4,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7이고 2니까는 그 해당되는 비율만큼 이렇게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 272페이지 보면은 5에 66부터 5에 79번까지가 전부 다 이런 분포 하중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습을 조금 해주면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게 유체의 잠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26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분포에 의한 힘하고 동일한 문제인데요.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막바로 메리안에 있는 책을 예제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유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아마 유체역학 수업을 들으면은 첫 수업에 이거를 아마 초반 단계 할 건데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고 여기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는 밀도가 낮아가지고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고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물이 굉장히 높고 공기하고 비교하면 물이 훨씬 높겠죠. 물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압력은 여기서의 여기 물이 있고 물이 깊이가 h면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은 ρgh라고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유체역학에서 할 건데요. 요런 식이 나오잖아요. ρgH로 작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깊이 여기서의 깊이거든요. 깊이니까 깊이가 깊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달라서 0에서 이렇게 분포 하중이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거하고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여기 이퀴발런트한 거는 여기 해당되는 ρgH에 해당되는 요 제일 큰 값을 구하면 되고, 여기는 제로고 요 길이를 구하면은 전체의 이퀴발런트한 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퀴발런트한 포스를 구하는데 삼각형이니까는 1대2 1이고 2이고 여기 해당되는 이퀴발런트한 포스를 구하면은 이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완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요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봤었던 문제 같으면은 이런 거죠.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문제고, 여기에다가 픽스돼 있고 이런 문제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가 했었던 것들이 어떤 곳에서 응용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로서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볼 수 있는 유체에 잠겨 있는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여기에 표시를 한 거고요. 그냥 요거 한번 보시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요게 메리암 책에 있는 33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분포 하중을 할 때 심플빔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일정한
분포하중이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분포하중이 있는 거. 이런 문제를 두 가지를 다 풀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는 여기하고 동일하죠. 여기에 공기가 있고 여기가 공기가 있고 여기에 물이니까는 분포하중이 이렇게 되니까는 심플빔에서 이런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수조가 있고 수조에다가 물에 풍덩 잠겨져 있습니다. 그게 풍덩 잠겨져 있으면은 이 첫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에 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로 GH. 그런데 여기가 Y 이 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Y를 적분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그 Y하고 H 관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 여기가 Y면은 Y 코사인 시타가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H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해당되는 만큼의 압력이 수조의 압력이 존재를 하고 거기서부터 삼각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물의 깊이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힘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약간 문제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